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와의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4월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룬 YTN의 보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최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하는 성명이나 집회, 시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이동권 확보 관련 장애인들의 시위일 것입니다. YTN 보도만 보더라도 비카인즈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제목에만 장애인, 전장현이 포함된 기사가 총 126건이었고요. 대선을 전후해서 3월에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언론이 상대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다룰 때에는 또 민주사회의 시민의 권리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다룰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전문에는 언론은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또 인권보도준칙 제1장 1조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항에서는요.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YTN의 장애인 인권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준비한 내용도 들어볼까요? YTN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와 그리고 사회를 향한 호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월 13일의 장애인에겐 더 혹독한 셀프 방역, 장애인 관리 포기한 셈이라는 기사에서는 변화된 방역 방침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조명을 했는데요. 언론이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이슈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와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 뉴이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약자에 대한 공정과 상식, 예산으로 증명돼야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관련법과 그리고 시행령과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을 한눈에 정리해서 잘 보여주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즉 다르게 말하면 예산의 문제와 연결을 하면서 이슈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박사님, 이 밖에 어떤 보도가 또 눈에 띄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YTN의 단독 보도가 크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관련 보도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싸워 이길 상대 서울교통공사 대응 논란 제목으로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이 보도가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쭉 되면서 이슈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의 이 단독 보도에서는 해당 문건을 되게 자세히 짚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요. 나아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또 확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3월 29일 방송된 팩트Y 장애인 단체 윤 당선되자 지하철 시위 시작했다?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위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한 보도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발언을 하고 또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여론과 사회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 보도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전장현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칫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이어서 아쉬웠던 점도 짚어볼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3월 17일부터 18일 동안에는 YTN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많은 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저도 직접 방송을 봤는데요. 많은 내용에서 깨달을 점도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3월 31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반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문건은 공사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개인이 작성을 해서 내부의 인트라넷에 공유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강한 제목을 달고 나간 보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애쓴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또 그 노력들이 충분히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라도 팩트 체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된 내용은 돌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또 다른 논쟁을 낳거나 아니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칭찬할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는데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보도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 같은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비록 교통공사 측 설명대로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해도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해당 기사의 반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론 보도문이라는 게 기사가 잘못돼서 정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정 보도와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론 중재위 중재를 통해서 한쪽 당사자 입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론을 실어주는 차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재가 꼼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건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17일 황보혜경 기자의 기사를 보시면 교통공사 측의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반박 입장과 인터뷰까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꼭지로 방송된 이준엽 기자의 기사에서도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문장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엽 기자의 기사에는 교통공사의 반박 해명 입장이 두 문장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도를 보면서 중요한 건 교통공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실제 일개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일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정말로 이 직원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교통공사 측이 사후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후속 보도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집회와 관련한 보도들 중에 요새 자주 미디어에서 보이는 프레임 중에서는요, 현장에서의 갈등 프레임, 또 게임 중계와 같은 날선 발언에 대해서 받아쓰기 보도, 특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 공방을 받아쓰기식으로 전달하는 보도들입니다. 사안의 본질인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치권의 보도, 공방, 요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가 되다 보면 원래 사안의 본질인 인권 문제가 정치권 공방 프레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YTN 보도에서는요, 3월 25일 이준석 장애인 단체 시위, 타인 권리 침해, 장애연, 공감 능력 제로, 3월 28일 이준석 장애인 단체 비문명정 불법 시위 중단해야, 3월 29일 고민적, 이준석 자판 두드릴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 들어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3월 28일 날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함께 걷고
꼭 같이 가자는데 비문명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따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고와 휠체어 사고 이런 것을 알리면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OECD의 여러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예산 규모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폄하한 그런 정치인의 발언을 강하게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뉴스 전반에 있었던 중요하고 우리 시청자에게 함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묻혀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전을 단순히 받아쓰는 이른바 따옴표 보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최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받아쓰기 보도, 베끼기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과 이슈에서 요즘 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자극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SNS를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고 그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검증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해당 정치인이나 유명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나 심지어 관련 녹취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를 그냥 가져다 베끼는 이런 식의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복사, 표절 기사가 포털을 통해 그대로 검색해 되면서 거의 공해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결국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청자와 독자들, 언론 수용자들이 이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이런 베끼기 기사,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의 범람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포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장애인 인권 보도 꼼꼼한 내용 확인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차별과 갈등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호 인정을 위한 그런 언론의 노력도 꼼꼼한 사실 확인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장애인 인권 보도, 연민보다 시민 기본권의 관점으로. 한 20여 년 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던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다수의 비장애인과 언론이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는 교육받고 일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동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소외된 사례를 발굴하고 보도해서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존중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민주사회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YTN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